야, 이건 완전 미친놈 또라이 같은데. 이거는 6년차 수의사 이학범입니다. 동물학대입니다, 여러분.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글 쓰는 수의사로서 또 데일리벳이라고 하는 수의학 전문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요즘에 반려동물 많이들 키우시는데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반려동물이 열나고 아플 때는 햄버거에 타바코 소스를 뿌려서 주면 금방 낫더라?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엔 털을 바짝 밀어줘야 해. 더운 여름철에는 털을 바짝 밀어주는 건 좋은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태어나서 처음 미용을 하는 애들이다, 이런 친구들한테 단 한 번도 미용을 시킨 적이 없는데 털을 싹 밀어버리면 이 친구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 미용도 여러분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뽀메 같은 애들한테 이게 많은데 털을 싹 민 다음에 이유를 알 수 없이, 원인을 알 수 없이 털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 털을 밀어주는 건 좋지만 약간 주의할 필요는 있다. 강아지 감기는 시원한 배를 갈아주면 싹 낫는다. 그럴 때 감기는 배를 먹는다고 낫진 않습니다. 과일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과일은 다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포도는 주시면 안 됩니다. 포도를 주면 강아지들이 신장, 콩팥이 망가져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포도 외에 다른 과일은 주셔도 되는데 과일이 당도가 높기 때문에, 열량이 높기 때문에 과일은 잘라서 먹을 만큼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염에 걸린 강아지에게 깻잎을 다려서 먹이면 게임 셋. 와, 이런 건, 이게 진짜 SNS에 이런 글이 있나요? 말이 안 되는데. 고양이는 몰라도 강아지는 우유를 주면 안 돼. 기생충이 생겨. 아,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요. 고양이는 왜 모른다는 거죠? 일단 강아지든 고양이든 사람이 먹는 우유를 주면은 안 됩니다. 너네 집 강아지가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든다, 기분이 미친 듯이 좋다는 뜻. 아, 이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요즘에 개 물림 사고 엄청 많잖아요. 강아지한테 물린 분들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걔한테 다가갔는데 걔가 너무 나를 좋아해서 꼬리를 흔들길래 만져주려고 했다가 물렸다. 걔가 꼬리를 흔들 때는 여러분 기분이 좋아서 흔들 때도 있지만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싫고 이럴 때 흔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너무 무서워하면 꼬리를 보통 숨기고, 화가 나 있을 때는 그 화가 나 있는 신호로 꼬리를 세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면 여러분 걔한테 물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루악 커피를 만드는 팁. 너네 집 고양이에게 커피를 먹여라. 야, 이건 완전 X 같은데. 이거는 동물학대입니다, 여러분. 원래 루악 커피도 그 고양이들, 우리 특히 사양 고양이들을 가둬가지고 커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둬서 막 되게 동물복지에 안 좋게 키우거든요. 이것도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너네 집 고양이에게 커피를 먹여라?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 잘못하면은 2년 이하 징역돈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여러분. 얘는 좀 잡아갖고 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애는. 우리 집은 강아지 건강을 위해서 격주로 침을 놔주고 있어.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강아지 요즘에 여러분 침을 맞습니다. 양약이랑 이런 한방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침을 맞는 거는 이제 괜찮다. 강아지가 체했으면 귀를 따줘. 우리가 손 따주는 거랑 비슷하네.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혈자리가 강아지들한테 있긴 하지만 귀에 있는 혈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 마사지를 해주면 개들이 되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 써야지 함부로 귀를 따고 이러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강아지한테 침을 놓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의료행위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쥐가 날 때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한테 미치겠다 진짜. 강아지한테 마늘을 먹이면 벼룩을 예방할 수 있다. 마늘은 강아지한테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강아지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양파나 마늘에는 어떤 성분이 있냐면 다이알릴 다이설파이드라고 해서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사람한테 이게 몸에 오히려 좋게 해주는 건데 강아지 몸에 들어가면 이게 적혈구를 녹여요. 깨버려.
그래서 강아지들이 빈혈 걸리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혈려 놓고 하다가 결국엔 죽습니다. 여러분, 황달 걸려서 막 죽어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강아지한테 양파 마늘을 주지는 않죠. 잘 주진 않는데, 어떨 때 보통 이게 실수를 하냐면 짜장면 먹고 그릇을 안 채워 놓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들이 짜장 소스랑 같이 그 막 양파까지 다 같이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분이 가열을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늘을 구워서 주면 괜찮다? 전혀 아닙니다. 마늘, 양파는 강아지들한테 독입니다. 독. 절대 주시면 안 돼요. 형제나 남매인 새끼 반려동물을 중성화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그들은 남매니까 괜찮을 거야? 남매니까 교배를 안 한다는 이런 얘기인가? 이거는 너무 개들의 본성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개들은 그냥 가만히 풀어두면 여러분 근친 교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들과 엄마가, 어미개가 교배를 할 수 있고 막 족보가 막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매라고 교배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착각이고, 중성화 수술은 이런 교배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야, 이거 점점 난리가 났는데? 야, 이게 점점 질문이 되게 심각해지는데요. 개가 너네 양말에 환장하고 있다면 개 식단에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양말을 환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말에 환장하는 건 양말을 장난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들도 장난감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개들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한 30개월 정도 된 애들입니다. 어린아이들. 여러분, 우리 30개월 된 3, 4살 된 애들 키우는 집에 한번 가보세요. 장난감들 막 엄청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개들한테 그렇게 못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심심해요. 그래서 신발도 가지고 놀고, 쇼파도 물어뜯기도 하고, 양말도 가지고 놀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양말을 물어뜯으면 뭐 영양분이 결핍되고 이런 걸 걱정하시지 마시고, 개가 지금 심심해 한다. 장난감을 많이 주시고 많이 놀아주세요. 반려동물이 자신의 막대기를 핥게 해야 깨끗하다. 이 막대기는 거기 생식기? 수컷 생식기? 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수컷 개들이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다음에 좀 청결을 위해서 거기를 원래 핥아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청결을 위해서 핥기 때문에 거기를 핥는 동물이 청결하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언제 주의해야 되냐면 너무 많이 핥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포피 쪽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막 농도 나오고 거기가 계속 간지럽고 염증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 핥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핥고 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포피가 있고 그 안에 원래 생식기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발기를 하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형태가 있는데, 튀어나와 있는 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꼭 여러분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갓난아기 옆에 고양이를 두면 안 된다. 당신의 심장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무리가 된다는 건가? 아니면은 고양이가 아기를 핥힐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된다는 건가? 아마 전자 같은데요? 여러분, 아기도 너무 귀여워. 그쵸? 근데 여러분, 고양이도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을 같이 두면은 이제 심장 어택을 많이 당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쓰레기통에서 오줌을 싸기 시작할 때 안락사의 시기가 온 거야. 이거는 여러분 좀 슬픈 얘기인데, 이게 치매와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사람도 치매가 있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흔한데, 이게 뇌의 실질이 줄어드는 겁니다. 뇌 공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처음에는 가족을 못 알아보고, 매일 쓰는 단어를 막 기억 못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우리 벽에 똥칠한다고 하잖아요.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것까지 가는데, 이 치매 증상이 똑같이 개, 고양이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개,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사람의 치매에 걸려요. 전문 용어라면 인지장애 증후군 또는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에 걸리는데, 이 개, 고양이가 치매에 걸리면, 인지기능장애 증후군에 걸리면 똥오줌을 못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똥오줌을 잘 가리던 애들이 집안 여기저기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하면, 특히 노령견, 노령묘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강아지들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매가 더 진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학적 놀이장난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치매에 걸린 강아지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평생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가 똥오줌을 못 가린다고 안락사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요, 좀 반려동물 관련 정보인데 좀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뭐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 이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